병원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기본 보험료가 싸진 대신에 비싼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다면서 신규 가입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개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손보험 하면 거의 많은 국민이 들었잖아요. 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 개편돼서 7월 1일부터 지금 판매가 시작됐는데 혹시 어떤 팔고 나서 무슨 반응 같은 게 시장에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7월 1일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게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일단 보험료가 좀 낮아졌으니까 메리트가 있긴 한데 보장성이 한계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그 강화가 된 것도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실손보험에 한 3,500만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3,500만 명. 예, 거의 5천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가입돼 있으니까 가입은 풀로 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가입자에서 예를 들면 1세대, 2세대나 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까 말까, 변경할까 말까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탐색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가입해 있는 게 몇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4세대 새로운 게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한 게 4세대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존 3세대와 비교해 보면 보장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한마디 말하면 이제 그 보험 제도로서의 뭐랄까요, 이제 엄격성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장률이 좀 떨어지고 반면에 보험료율도 같이 좀 낮아지는 그런 행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동안 그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3세대까지는 함께 이제 우리 보험제도에 가입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를 구분했습니다. 급여는 주계약으로 하고 이제 비급여 부분은 특약으로 해서 가입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3세대에서도 비급여 중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그 특약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 특약으로 바꿨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의료보험에서는 별로 안 하던 것이 또 하나 도입됐습니다. 뭔가요?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이번에 실손보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크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도 300% 올리는. 물론 이제 100만 원 이하면은 현행 유지고 하나도 이용을 안 하면 또 5%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깎아주는 거는 5%밖에 안 되고 올리는 거는 300%까지 올리니까 300%. 다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높아졌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 실손보험에 이제 우리 본인 부담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10%에서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었고 일부는 30%였는데 이번에는 20%에서 30%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또 높아졌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보장성이 줄어들었다, 또 이용을 하면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본 보험료 자체는 낮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낼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병원에 많이 가는 것은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우리 지금 실손보험에 문제가 되는 게 비급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라면 우리가 많이 다 들어있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실손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급여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특약으로 바꾸고 또 그 특약 부분에 있는 비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할증을 붙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라든지 이런 당연히 일반적으로 아파서 우리가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예. 할증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은 뭐 보험회사들 손해율이 높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과잉 진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손보험은 네. 우리 합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산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료 수입 대비해서 예. 보험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손해율인데 네. 거기에다가 사업 비율을 합하면 합산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두 개를 합하면 100% 이내에 들어야 보험회사도 먹고 사는데 네. 125% 수준입니다. 합산 비율이 또 그것도 네. 평균적으로 125%고 예.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마다 150% 되는 보험사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좀 그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125%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 제4세대 보험을 내놓으면서 좀 더 그 보장성도 줄이고 좀 더 이 그 강화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지를 좀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환자들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기본 보험료가 교수님 말씀대로 싸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은 뭔가 더 불리할 것 같고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 뭐 주로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어디가 많이 아프다 덜 아프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차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병자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유병자 보험이 아닌 사람은 건강체라는 전제 위에서 가입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아플 확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아무리 그냥 골골거리도 아프지 않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교적 이제 예측할 수는 있겠죠. 대충 나는 병원에 자주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그 병원에 안 가도 뭐 견딘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본인 부담률 자체 비율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가도 비용 부담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없죠. 네. 뭐 그렇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보험료 할증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비급여 부분이 또 확실히 보정이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이용자들은 좋은 거군요. 예,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사실은 1세대 실손보험은 매력적으로 만들었는데 가입자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너무 과다하게 예. 지출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보험사가 자칫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하니까 요즘에 이 4세대 내놓으면서 굉장히 가입을 까다롭게 했다면서요. 네네. 뭐 2년 동안에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받아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건 관계없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뭐 이런 암이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 예를 들면 간염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럴 때는 다소 더 까다롭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킬 때는 원래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원래요? 원래는 엄격하게 보고 이 환자가 이 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그동안은 무조건 팔고 보자. 보험금은 어차피 나중에 나가는 거니까 예. 일단 매출액부터 올리고 보자 하는 그런 양적 유주의 이 경영 전략을 갖다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예. 실손보험은 지금 뭐 십수년간 계속 손해율이 높으니까 예. 이제는 실손보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아예 언더라이팅 할 때부터 예. 아예 가입할 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그렇다고 뭐 멀쩡한 사람을 네. 가입 안 시킬 수는 없고요. 예.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삼성화재인가요? 뭐 2년 동안에 받은 보험금이 일정 금액을 넘은 사람은 이 4세대는 안 받겠다.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정책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 무조건 100만 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예.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아. 예를 들면 그 진료 내역 자체가 치명적인 질병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네. 그것은 이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입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데는 모든 사람이 보험금을 많이 탄 것보다 어떤 일정 수의 환자들과 병원이 좀 과다하게 진료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데서 오는 또는 보험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걸 전부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런 이 실손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예. 국민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들이 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거의 90% 이상이 민영 의료기관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격을 굉장히 수가가. 낮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경영을 유지하려면 낮은 수가에서 경영을 유지하려면 진료량, 네. 뭐 그 처방 이런 것들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 과잉 진료라고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실손까지 덧붙이지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 덜 진료받게 되는 것은 본인 부담분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100%다 보험 처리되면 병원에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 부담분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비급여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서는 팔아서 좋은 거고 예. 이러니까 환자와 의료 공급기관이 예.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비교적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용량이 늘어나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지출도 확대되고 네. 따라서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본인 부담분들이 있는 에 대해서 책임지는 실손보험의 지출도 같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국민건강보험이 좋아지면 실손보험이 나빠진다든지 예. 이런 상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같이 나빠지는 그래요? 아직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입장에서도 안 좋고 네. 실손의료보험 입장에서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불리하고 예. 결국은 뭐 의료기관이나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 보험회사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회사는 그의 손해가 나면 그 다음 해 보험료로 증가시켜 버립니다. 네. 보험료를 인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이용자 때문에 과다하게 진료를 많이 받은 이용자 때문에 네. 그렇지 못한 정상적이고 선한 뭐 선하다는 게 뭐 네. 어떻게 병원에 보면 자주 가지 않는 분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튼 새로운 4세대 보면 이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세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세대가 나왔고 2세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3세대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가입자 비율을 보면 예. 실손이 1세대가 24% 조금 넘고요. 예. 그다음에 2세대가 45% 정도 되고요. 2세대가 3세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장성이 높은 그러한 1세대나 2세대가 보험료도 비싸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더 든든하니까 좋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머물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세대가 또 보험료는 조금 낮아졌지만 예. 사실은 이제 1세대 보험료에 비하면 70% 수준이 감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료가 낮은 거죠. 70%나 떨어졌어요? 예, 예. 굉장히 낮아졌네. 그렇게 격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보장성이 1세대가 높다라고 그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내가 네, 병원을 그렇습니다. 많이 갈 수 있을 네.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잘 알 수는 없을 텐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그 지금 일단 1세대는 네. 너무 보장성이 좋게 나왔기 예. 때문에 1세대 가입자는 지금 섣불리 그냥
2세, 3세, 지금 4세대로 이동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신중하게. 그다음에 다만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3세대하고 4세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하는 부분 빼놓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차별성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직한 게 좀 더 이번에 이제 4세대의 특징이 정직한 가입자한테는 더 유리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급여 비교비를 구분하고 네. 거기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나는 깨끗하게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면 4세대도 나쁘진 않다. 네. 그러나 1세대, 2세대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네,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새로 판매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용화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